안녕하십니까, 이피에더전입니다. 저희가 다른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사실 이제 GFC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리만 사태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리만 사태를 저희가 Great Financial Crisis가 부르고 있는데, 이미 투자자들 마음속에서는 리만 사태가 이제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BofA 메릴린치에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현금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OW는 오버웨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초과 보유 비중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주식을 초과 보유하고 있는 비중과 현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크냐라고 봤을 때 주식보다 현금을 훨씬 더 많이 들고 있다. 누구보다 더 많이? 리만 사태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다른 프레젠테이션에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미 현금을 전문가들은 이미 많이 확보를 한 상태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그 정도 확보하진 못했죠. 왜냐하면 보시면 사실 2021년 연말부터 이들은 현금을 공격적으로 확보를 했다는 사실 데이터가 여기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 놓고 봤을 때는 리만 사태를 이미 경험한 사람처럼, 이미 그거를 염두에 둔 사람처럼 현금을 많이 확보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금융 위기가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마치 금융위기처럼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움직였는데, GFC 수준, 즉 리만 사태처럼 생각하고 움직였으니까 이번 금융의 사이클의 가장 문제는 양적 긴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QT로 대별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것도 긴축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긴축을 시키는 겁니다. 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니까. 인플레이션을 잠재시키기 위해서 시장의 과잉 유동성을 사실은 연준이 해결해 보려고 하는 액션이 시작됐는데, 연준뿐만 아니라 ECB, 그러니까 유럽의 중앙은행, 그리고 일본 역시도 사실은 아직 포기를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요. 양적 완화를 조만간 포기할 가능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현재 이제 엔화의 어떤 화폐의 가치 수준이 너무나 급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를 계속하게 되면 화폐가 공격적으로도 약세를 보이게 될 것이고, 공격적으로 약세를 보인다는 이야기는 향후에 수입 물가가 폭등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의 일본 통화 당국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국면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콩이랑 런던에 있는 투자자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국채에 대한 매도가. 그동안 사실 되게 안전자산이라고 여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여기에만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다른 특히 달러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 화폐 가치가 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약세, 엔화의 약세 자체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진행될지 아마 일본 통화당국도 예상치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글로벌리 모두가 긴축, QT를 하고 있는데, 그 QT에서 벗어나 있는 일본 역시도 향후에 그걸 포기하게 될 경우 사실 그동안 엔화가 너무나 약세를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엔화 약세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해서 저희가 이 QT를 그러면 예상을 해서 거의 리만 사태 수준으로 현금을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확보를 했는데, 그런데 보시면 현금을 많이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주식보다 훨씬 많이 더. 그 이야기는 양적 긴축, 즉 유동성 긴축에 해당되는 문제는 유동성 축소였는데요. 이만큼 현금을 많이 확보하면서 유동성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현금을 많이 주게 된 것이죠. 그 말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유동성 긴축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파급 효과가 이미 현금을 많이 쥐고 있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해졌다. 대응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크게 더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된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사자 물량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자산 가격이 싸졌는데 나는 유동성이 많고 다른 사람은 유동성이 좀 작은 것 같아서 유동성을 막 확보하고 있는 구간이어서 매도가 많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는 투자자들은, 특히 이런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이런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이제 자산 가격이 충분히 쌓였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사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왜? 이번 시장 하락의 원인은 유동성 하락, 긴축이었기 때문인데, 이미 그 유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현금을 이 펀드 매니저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는 해결을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그래서 이런 쥔 현금으로 충분히 이런 양적 긴축의 부담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으로 이제 대응해 나가겠다라는 게 향후의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액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의 어떤 의견하고 반대되는 부분으로 저희는 어느 정도 시장의 좀 바닥을 단계적으로라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운용하고 있는 글로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글로벌 주식형 포트폴리오에서 저희는 투자 비중을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기인을 하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상의 어떤 트렌드를 잘 지켜보신다고 한다면 사실은 올해 하반기가 되게 재미있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에 너무 급락을 했었고 7월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상반기에 거의 나스닥 같은 경우 30% 빠졌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한 시장의 대응이 사실 지금 지켜볼 만한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 금리가 높아서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많이 빠진 것들이 꼭 많이 오른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 그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DB 글로벌 자산관리 솔루션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저희가 사실은 거의 저희가 연초 대비해서 꽤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도 이런 설명들이 유동성에 해당되는 부분이 시장에서 어떤 정도 키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희가 데이터 추세를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는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하게 많이 빠진 것들이 많이 올라올 것이다 는 예전에 봤던 구간과 너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뭐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요 금리가 거의 빵에 가까웠고요. 지금은 미국의 금리가 거의 3% 육박했기 때문에 거의 뭐 이 정도면 0하고 3% 차이는 거의 하늘과 거의 뭐 땅 차이에 해당되는 수준의 어떤 금리 정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거나 아니면 저희가 실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데서 변화가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꼭지를 두고 업데이트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